마음이 지친 10대들에게 마음속 10대를 지닌 어른들에게 선한 쌤이 말한다. 언젠가 한 친구에게 메시지가 왔어. 그 친구의 메시지는 지금 생각해도 좀 가슴이 아픈 메시지였는데 우선 본인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한 3년 동안 엄마 아빠가 매일매일 싸움을 했고 매일매일 싸웠기 때문에 자기가 부모님들하고 얘기할 시간은 훨씬 더 없었고 한 3년쯤 지난 후에 아버지가 집을 나가심으로 그 전쟁이 끝났대. 아버지가 집을 나가시고 엄마와 남겨진 이 아이는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 언젠가부터 눈이 좀 침침한데 엄마 안과를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했고 엄마와 손잡고 간 안과에서 실명 판정을 받게 돼. 이제 눈이 안 보이게 될 거라는 판정을 받게 되고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을 때는 이미 눈이 안 보이고 난 후였어. 눈이 보이는 친구들은 어떻게 눈이 안 보이는데 메시지를 보내요 라고 할 텐데 눈이 안 보이는 친구들도 한소네라는 기계를 통해서 잠자로 그렇게 SNS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텍스트로 된 글도 읽을 수 있거든. 그걸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였는데 그 친구가 보낸 건 눈이 안 보여서 뭐 슬퍼요 그런 건 아니었고 이미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친구가 살아갔던 힘은 아빠에 대한 미움이었대. 미움에도 힘이 있는 거 알아? 미움에도 힘이 있는데 그 힘은 참 삶을 다른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서 문제인 것 같아. 미움의 힘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건 분명하지만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미움의 힘인데 이 친구는 미움의 힘으로 살았대. 진짜 나를 버리고 갔지. 3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는 아빠를 미워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처음에 너무 화가 났대. 이 목사님은 뭐 용서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나 보다.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나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용서를 쉽게 말하지. 어떻게 저렇게 용서하라고 말할 수가 있지?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아빠도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걸까? 내가 모르는, 그래서 아직 한 번도 연락할 수 없는 것도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건데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나한테 그런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뭘 했냐면 3년 만에 처음으로 아빠한테 전화를 걸게 됐어. 걸면서 잘못하는 건가? 하지 말까? 너무너무 떨렸대. 근데 벨이 딱 울리다가 딱 전화 받는 소리가 들렸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는데 건너편에서 여보세요? 라는 아빠의 목소리를 들렸는데 너무 신기하게 그렇게 미워했던 아빠의 목소리가 반갑더래.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여보세요? 라고 대답을 했고 저 별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대. 작가님 얘기하는 이름은 예명이야. 근데 이제 그쪽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무슨 말을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뭐 하세요? 라고 물었는데 그쪽에서 테레비 보고 있어. 너는 뭐하니? 라는 대답이 들려서 저 필요한 게 있어서 뭘 사러 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눈도 안 보이는 애가 뭐가 필요해? 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 이야기에 다시 한번 상심해서 전화를 끊고 나서 나에게 연락을 한 거였어. 나는 처음에 연락을 했을 때 아빠가 다시 미워졌다는 연락이 온 줄 알았거든. 근데 이 친구는 이미 그 아빠를 이해한 후에 나한테 연락을 한 거였어. 자기가 아빠가 자기한테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얘기했는데 자기가 눈이 보였을 때 아빠랑 엄마랑 사이가 좋았을 때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때 같이 마트를 가면 이 딸이 사과를 좋아해서 사과를 제일 먼저 고르셨는데 아빠가 딸한테 흠집이 없는 사과를 주시려고 흠집이 없는 사과를 계속 고르던 장면이 떠올랐대. 그래서 이 친구가 나한테 한 말이 사과도 흠집이 없는 걸 골랐던 아빠인데 나는 흠집이 너무 크니까 자기 딸이라고 하기 싫었나 봐요. 저는 그 마음이 이해돼요 라는 거였어. 그 말 듣고 너무 슬펐는데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 흠집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또 거짓말이니까 흠집이 있다고 이야기했어. 별아, 너에게 흠집이 분명히 있는데
그 흠집이 너에게도 있지만 나에게도 있고 나를 만난 청소년들에게도 있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거든. 흠집만 보면 그 흠집이 너무 커 보이지만 사실 흠집 밖에 흠집을 포함한 너를 본다면 그거는 되게 작은 거일 수도 있는 게 흠집이라는 거거든. 우리를 만든 신이 흠집이 없어 라고 거짓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흠집을 포함한 우리를 사랑하는 거라고 난 믿는데, 그러면 흠집을 포함한 네가 너무 있는 모습 그대로 예쁘다는 것 알려주고 싶은데 조금 힘을 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답을 보냈고, 그 친구는 그렇게 옥상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지금도 아마 아빠를 조금 더 용서하기 위해서 너무 예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 별이에게 이 영상을 바치고 싶고, 별이와 더불어 자신들의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저 이런 흠집이 있어요, 저 이런 흠집이 있어요 라고 나에게 수도 없이 메시지를 보내는 너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별이한테 그랬던 것처럼 흠집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야. 흠집이 있어. 우리에게 흠집이 생기지. 세상에서 많이 긁히고 아프기도 하지. 그런데 그 흠집이 있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흠집이 네가 아니고 흠집을 포함한 너. 흠집이 없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흠집이 있고 그 흠집도 너의 일부분인 너라는 전체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만날 거고, 어쩌면 이미 만났을 거고, 그 사랑을 느끼면서 흠집이 있어도 괜찮은 너로 이 세상을 좀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오늘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 한마디였어. 흠집이 있지만 있어도 괜찮아. 마음이 지친 10대들에게, 마음속 10대를 지닌 어른들에게 선한 쌤이 말한다. 함께 울고 함께 웃자고. 선한 쌤 TV. 수요일에 만나.